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죠. 아들 손 씻자. 올바른 손 씻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늘 아들과 함께 손을 씻는다는 박주원 주부. 문질. 외출하고 돌아오면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손 먼저 제일 먼저 씻어요. 혹시 외출복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지는 않을까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출 시에 입었던 옷을 매번 바로 빨 수는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이라고요.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아이 옷은 매일매일 갈아입히는데 빨래는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쌓아놨다가 때 되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돌아다니는 옷에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을까요?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본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침 그리고 땀과 같은 체액이 옷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물질과 세균 바이러스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 표면에 오염이 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잘 증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옷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는 잠시만 걸어도 땀이 나기 쉽죠. 너무 더워요. 땀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땀이 묻은 옷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까? 세균 측정기로 오염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물체 표면 오염도 기준에 따르면 200 이하는 안전, 그리고 350 이상은 위험 수치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577 위험 수치네요. 저렇게 높아요? 다른 물체의 표면에 옷이 닿았을 때는 얼마나 오염이 될까요? 30분 동안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오염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1691, 역시 위험 수치죠. 갑작스럽게 재채기가 나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는 입을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어떻게 있어요, 이게? 네? 자, 겉으로는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과연 오염도는 얼마나 될까요? 결과는 3816, 가장 높은 수치죠. 특히 재채기를 했을 때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입안에는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들이 많이 생장 증식을 하고 있는데요. 재채기를 하게 되면 타액과 함께 이러한 세균과 또한 이 입속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들이 옷의 표면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섬유 표면에도 변화가 있을지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서 관찰해 봤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량의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었네요. 땀이 묻은 옷과 벤치에 닿은 옷도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소금 결정이 조금씩 보입니다. 네, 땀 속의 염분이 섬유에 그대로 남아있죠? 벤치와 맞닿았던 옷에서도 오염물이 관찰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옷과 옷이 잠깐 접촉하는 정도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과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땀에 의해서 옷이 젖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옷과 장시간 접촉을 하게 되면 옷의 표면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세탁물을 장시간 모아둘 때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염된 옷을 다른 세탁물과 함께 빠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세탁할 때 세균이 다른 옷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우선 깨끗한 옷에 인공세균을 골고루 묻혀주죠. 넣으세요. 세균이 묻은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데요. 이제 오염된 옷을 세균이 묻지 않은 깨끗한 옷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보고 세균이 오염됐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실까요? 적정량의 세제를 넣고 빨래 시작! 세탁물끼리 이염이 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도 그런 식으로 옮겨가진 않을까요? 넣어주세요. 우선 인공세균을 묻혔던 옷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세탁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깨끗해졌네요. 네, 세균이 깨끗하게 없어졌죠. 그렇다면 같이 넣었던 옷은 어떨까요? 여기에서도 다행히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세탁을
할 때는 세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세제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옷의 표면에 묻어있는 피지에 의한 때와 함께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같이 씻어내기 때문에 세탁을 한 이후에는 옷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제 속의 계면 활성제가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을 변형시켜서 섬유에 다시 붙지 못하고 물에 씻겨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원리죠. 그렇다면 계면 활성제가 없는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베이킹소다는 물에 녹을 경우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게 되면 무언가를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져서 마치 세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탄산소다의 경우에는 물에 녹을 경우에는 과산화 수소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소위 발갈 때 쓰는 그 소독제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살균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손쉽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매일 하기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염된 옷을 바로 세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국에 파는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넣어서 옷에 뿌려주시면 표면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 소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탄올 자체가 호기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뿌리셔야 되겠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오염되기 쉬운 세탁물, 더욱더 청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